자,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변수이죠. 연구를 하려면 연구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개념정의, 조작정의라는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변수는 그러한 개념정의, 조작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는 2개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험적 속성을 갖고 있다. 즉, 변수가 되려면 변수 내부의 속성이 2개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또 관찰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적 속성이란 말은 관찰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별을 볼까요? 성별의 속성은 여성과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변수가 되는 거죠. 성별은 2개 이상의 경험적 속성이 있어서 변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변수는 구성되는 속성들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경험적 속성값을 갖는데, 자, 사회계층은 변수일까요? 아닐까요? 사회계층도 상, 중, 하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변수입니다. 물론 이건 상중하는 또 나눌 수 있죠. 뭐 최상, 뭐 상, 뭐 중중, 하하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속성을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첫 번째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험적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들의 논리적인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별은 남성, 여성 이게 논리적인 거죠. 성별인데 여성과 나무 이러면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죠. 반드시 이 속성들끼리 논리적 연관이 돼야 된다. 고용지위라고 하면 실업이 나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느냐, 취업이냐, 실업이냐 이 2개를 갖고 물어야죠. 그래서 논리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량적 수치를 부여해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 즉 수치로 측정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장애는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장애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근데 어떻게 하면 측정이 가능하다? 장애 등급. 이렇게 하면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니까 그죠? 측정 가능한 수치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책상은 그냥 개념인데 책상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가 되려면 책상의 높이, 자로 잴 수 있죠. 책상의 무게, 달 수 있죠. 이렇게 개념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은 변수가 아니고 책상의 높이가 변수가 되는 거고 책상의 무게가 변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현상을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연구의 한계 범위를 확정하고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숫자로 변환해서 측정 가능하게 하는 걸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2개의 개념으로 우리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변수는 개념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끝난 다음에 수치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시험에 잘 내는데 많이 틀려요. 잘 봐두세요. 중요한 특성이라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변수는 아까 2개 이상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수 자체는 2개 이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변수가 의미하는 관련된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변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변수라고 하려면 기독교, 불교만 있으면 종교를 변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인 사람, 무교인 사람, 기타 다른 종교인 사람을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포괄하지 못해요. 포괄성이 없어요. 총망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총망라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도록 바꿔야만 종교는 변수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모든 사람이 이 5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경우만 종교를 변수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포괄성은 모든 속성을 포함할 때 변수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중복되면 안 돼요. 상호 베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상호 베타성은 속성을 서로 겹쳐서는 안 되고 그 경계가 엄격히 구분되어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령을 내가 변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20세 이하, 20세에서 30세, 30세에서 40세, 40세 이상 이렇게 변수로 보기를 정하면 포괄성은 있어요. 그죠? 20세 이하, 40세 이상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괄성은 있어요. 그런데 겹치죠, 중간에. 20세 이하, 20세. 20세 이하랑 20세는 겹치기 때문에 1번에 체크해야 될지 2번에 체크해야 될지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번에 체크할 거고 어떤 사람은 2번에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계는 엄격히 구분될 수 있도록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호 베타성인데, 이렇게 하려면 20세 미만, 20세부터 29세, 그죠? 30세에서 39세, 40세 이렇게 해야지 안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이 서로 겹치지 않게 잘 구분하는 거 상호 베타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변수의 특성은 포괄성과 상호 베타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은 포괄성, 속성이 겹쳐서는 안 되고 경계가 구분돼야 되는 것은 상호 베타성. 이 둘을 갖출 때만 변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의 기능에 따른 변수의 종류입니다. 우리 변수 종류 앞으로 하나 더 나올 텐데 지금 알려주는 변수의 종류의 기준은 뭐다? 기능이라는 거죠. 자,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를 유형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변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독립변수의 기능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이 되는 변수,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변수, 그리고 예측을 하는 변수입니다. 그기에 반해서 독립변수에 의해서 원인의 결과가 되어지는, 그죠? 이런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변수라서 피설명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독립변수에 의해서 예측되어지는 변수라고 해서 피예측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아닌 나머지 변수는 전부 다 통제해야 되는 제3의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걸 밝혀야 되는데 제3의 변수 때문에 종속변수가 변하면 독립변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독립종속 이외의 변수는 모두 다 제3의 변수로서 통제되어야 되는 변수다라고 보는 거고요. 통제변수의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통제변수 종류에는 외생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왜곡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 기능에 따른 변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나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